오늘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한 지 8일 차인데요. 주말엔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려고요. 평일에 솔직히 거의 전쟁하는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도 있고, 주식도 상황을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9시 넘어가고 9시, 10시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자료 준비하고 영상 만들고 올리다 보면 제가 평균적으로 한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올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평일엔 당연히 매일 올릴 계획이고, 좀 뭔가 전쟁을 치르는 느낌으로 영상 만들 때도 좀 더 무게감 있게 이야기하는데 주말엔 좀 편하게 라이트하게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린이 주식 어린이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위주로 올릴 거고 뭐 교육 영상 그리고 잡담도 좀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주말에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하나 올릴까 두 개 올릴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 올릴까 두 개 올릴까 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하나 올릴 수 있고 두 개 올릴 수 있고 못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평균적으로 한 개 정도 올리려고요. 일주일에 주말에는 한 개 정도 올릴 계획이다 그 말씀 드리고 일단은 지금 시장이 안타깝게도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더 떨어졌어요. 보시면 다우 살짝 뭐 빨간불이지만 S&P나 나스닥은 떨어졌죠. 어제 제가 영상 찍을 때쯤에 0.5% 정도 상승이었는데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라 조금 주말에 뭐 다음 주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저는 뭐 이야기했지만 다음 주는 그렇게까지 막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유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유독 좀 많이 떨어진 이유가 저는 빅히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빅히트 주식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빅히트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빅히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아마 많이 매수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거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또 학부모님한테 막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이거 사고 싶다, 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대화 내용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화 내용이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앞에 대화 내용은 빅히트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야, 뭐라는 거야. 그랬더니 내일 잠시 더 드릴 말씀 있다. 그래서 뭘 그랬더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세한 건 내일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제가 좀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 멍멍이 소리야. 주식 저거 사면 안 된다. 빅히트 사면 안 된다. 저거 사는 순간 폭락한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혹시 부모님한테도 사지 말라고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대화 내용이 절대 사면 안 된다. 그렇구나. 순간적으로 올랐다가 폭락할 거다. 그랬더니 폭락할 때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된다는 거죠. 저거 사면 망한다. 뭔 멍멍이 소리냐. 뭐 이렇게 내일 다시 말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욕설을 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빅히트가 상장을 하고 막 뉴스에서 막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매수에 동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말에 굉장히 우울하시고 이런 빅히트의 영향으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도 빅히트가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상장 첫날은 당연히 이렇게 올라서 따상을 하고 그 다음날도 또 상승을 하고 뭐 그러한 그림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 모두가 그렇게 예측했으니까. 하지만 어째 이렇게 돼서 이제 질질질 이게 밀리는 시나리오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첫날 상장했을 때 따상은 했는데 다시 급락했고 또 그 다음날 급격하게 급락했어요. 이 떨어지는 각도가 너무 무섭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요때 샀으면요. 예를 들어 이때 1억 샀으면 5천만 원 남은 거예요. 하루 만에 5천만 원 날린 거예요. 하루 만에 5천만 원 날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좋을 수가 없죠. 무서우니까 저걸 보는데 어떻게 다른 걸 매수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빅히트가 이거 절대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는 살짝 반등을 할 확률이 높다. 왜냐면 떨어진 각도가 너무 심각하게 급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제 장 마감할 때 재미삼아 뭐 한 100만 원 사도 되지 않을까? 100만 원, 200만 원 사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다음 주 월요일에 산자 반등할 때 분명히 나갈 수 있을 상황이 발생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을 했으니까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단순하게 반등을 하는 거죠. 근데 다시 또 떨어질 거예요. 어쨌든 내일 시장에서 단순 반등을 하고 그러면 탈출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뭐 내일 또 이렇게 질질 밀릴 수 있겠죠. 이건 다 제 예측이에요. 제가 평소에 지수 얘기하는 거나 주가 얘기하는 건 당연히 제 예측입니다. 뭐 제가 말한 거 틀렸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 예상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안 좋았던 거는 기본적으로 빅히트 때문이에요. 제가 그 썸네일에도 써놨는데 전 빅히트 상장을 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좀 이거 영향으로 좀 방어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 빅히트 때문에 더 떨어진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빅히트를 사고 싶어 했고, 많은 분들이 이 빅히트 그 주식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앞으로도 제가 이론적인 것도 이야기할 거예요. 이따가 볼린저 밴드 이론도 이야기할 건데, 그 이론을 이야기하고 나서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도 할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시는 경우도 있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막 퍼도 있고, 이거 뭐 연예 기획사 시총을 이제 퍼로도 비교하시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JYP, YG, SM 뭐 얘네들 시총이 1.2조, 0.8조, 0.7조예요. 근데 빅히트는 상장해서 따상했을 때 12.5조였어요. 이거 합쳐봤자 3조도 안 되는데 4배가 넘어요. 그죠?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 개 기획사를 다 합쳐도 곱하기 4를 해야 빅히트가 나온다? 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빅히트에 솔직히 방탄소년단밖에 없잖아요. 다른 연예인들이 딱히 없는데 이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6.7조로 떨어진 상태인데 20만원이죠, 현 주가가. 근데 저는 10만원, 5만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제가 제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저도 방탄소년단 팬이에요. 혹시라도 아미들이 제가 찍는 영상을 보면, 저는 방탄소년단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 가치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방탄소년단 팬이고 노래 다 알아요. 뭐 그런데 그냥 그런 관점으로 혹시라도 저 욕하실까봐 뭐 팬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주식 관점으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5만 원이 되면 나누기 4하면 1.7조 되잖아요. 그죠? 1.7조. 5만 원이 돼도 1.7조예요. 시총이 얘네들보다 다 높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언젠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빅히트의 전략도 제가 봤는데, 뭐 여자친구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의 소속사도 사버렸다고 하던데,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많은 돈을 바탕으로 해서 연예 기획사도 사버리고, 그리고 BTS가 어떻게 보면 빌보드 차트 1위도 하면서 그런 길을 터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빅히트의 다른 소속 가수들도 빅히트 영향으로 그 후광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이제 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빅히트의 가치는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도 이 가격대를 지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6조 정도를 지킬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건 최상의 시나리오고, 만약에 방탄 외에 딱히 막 새로운 가수들이 어느 정도 힘을 못 발휘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건 뭐 단순 제 예측이고, 저는 방탄 팬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뭐 이런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고, 뭐 빅히트의 영향으로 이제 주가 떨어졌다는 거 이야기했고, 이제 그 볼린저 밴드를 이야기할게요. 볼린저 밴드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HTS를 이제 뭐 깔고 뭐 주식 계좌 개설하고 그런 것도 영상에 있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다 하실 수 있고, 그런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은행 가서 하셔도 되고, HTS 까는 것도 뭐 그냥 게임 까는 수준이니까 제가 보기엔 그건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오늘 그 차트 볼린저 밴드나 그런 것만 좀 이야기할게요. 일단은 어떤 증권사를 보던지 간에 차트는 이러한 모양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봉들이 나와 있고,
뭐 주봉, 월봉, 일봉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설정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밑에 거래량이 나와 있을 거고 이동평균선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스타일대로 좀 편집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무조건 좋아하니까 일단 볼린저 밴드를 깔게요. 이따가 볼린저 밴드 설명할 건데 당연히 볼린저 밴드 깔아야겠죠. 볼린저 밴드 깔고,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게 그 매물 차트거든요. 매물 차트도 깔고, 그죠? 일단 설명을, 매물 차트는요, 요 가격대에 얼마만큼의 비중의 거래가 됐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35만원에 거래가 좀 많이 됐죠. 뭐 27%가 거래됐다. 뭐 예를 들어서 28만원에 뭐 15%가 거래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저는 이 차트의 모양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좀 꾸미려고요. 이거 꾸미기도 본인이 그냥 해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들어가서 볼린저 밴드 색깔도 본인이 원하는 거, 저는 중앙을 항상 연두색으로 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 합니다. 저는 상한선은 당연히 빨간색 하고 하한선은 파란색으로 하고요. 그리고 두께는 저는 볼린저 밴드를 좀 두껍게 해요. 뭐 다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바뀌었죠. 평소 제가 하던 영상 그 화면을 바뀌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동평균선도 환경 설정 들어가서 한 2포인트 정도? 한 300일선도 깔아주는 게 전 좋더라고요. 나중에 이동평균선도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 세팅을 하면 뭐 저는 세팅이 완료된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이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론 먼저 이야기할게요. 근데 이 볼린저 밴드 이론이요, 좀 초보자분들이 하기가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론은 뭐냐면 일단 그 이게 중심선이에요. 이 연두색이, 형광 연두색이 중심선인데, 이 상한선, 하한선, 이게 상한선이고요. 이게 하한선인데, 이거는 표준 편차의 2배로, 표준 편차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중3 때 배우는데, 이 표준 편차 2배로 이렇게 그 선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 몸통이 이렇게 있고, 다 지우고 갈까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에요. 잘 그렸죠?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쪽 손을 뻗어서 갈 수 있는 게 이 정도다. 사람이 손을 뻗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최대가 여기다. 몸통을 위에 두고, 뭐, 여기서 이제 손을 뻗어서 갈 수 있는 게 최대 여기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매매법을 보면, 이론은 그래요. 이론은 여기서 상한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렇게 상한선 다시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이때 매수해라. 근데 이때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급락 계속 하락을 맞게 되잖아요. 어쨌든 이게 이론이에요. 뭐 이론이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이론이고, 두 번째 이론은 이렇게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하한선을 막고 반등을 줘서 21선을 뚫을 때 매수해라. 그게 뭐 매수하는 두 번째 이론인데, 근데 또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 매수해도 박살나고, 이렇게 해서 21선 뚫고 매수해도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다 맞지는 않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다가 다시 좀 하락을 하다가 다시 뚫고 고점을 이렇게 갔을 때 매수해라. 지금 근데 저는 이게 볼린저 밴드 또 다양한 매수법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전 다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뭐 또 이런 이제 매도할 때는 뭐냐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갔을 때 다시 이렇게 반등을 줬을 때 이 반등폭이 전고점보다 낮을 때 매도해라. 이런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다 고가 매수예요. 기본적으로 이론이 전부 다 고가 매수예요. 초보자분들이 하기 어려워요. 근데 좀 많이 하신 분들 이렇게 해요. 저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 많이 주식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고가 매수를 해요. 왜냐면 고가 매수의 장점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주식을 별로 경험이 없으시고 그리고 회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론을 다 그 적용을 안 하고 이것도 제가 이렇게 이론 적용 안 하면은 네가 뭔데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다른 종목으로 한번 설명할게요. 제 스타일대로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더 단순하고 쉽고 더 잘 먹힌다? 근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또 볼린저밴드 이론이 뭐냐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매수 매도를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게 뚫고 뭐 그럴 때 여기 있을 때 매수하지 마라 뭐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론보다 제가 이제 경험하기로는 일단 또 여기 그 볼벤 상단 하단에 있을 확률이 제가 95%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95%. 여기 있을 때 확률이 95. 지금 봉들이 다 안에 있잖아요. 볼벤 안에. 근데 저는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그냥 이때 모으는 거예요. 조금씩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가 보다 언젠가 오르겠지. 그리고 제가 그 추천하고 이야기한 종목들은 저는 다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한 개씩 월급 받을 때마다 하나씩 야금야금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이슈나 뭐 테마로 급등을 한다. 그럼 이때 매도를 쳐버리는 거죠. 제가 어제도 화장품주 이야기하면서 화장품 시진핑님 방한하시면은 급등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이럴 때 매도하고 다시 떨어진다. 그럼 조금씩 모아가다가 모았는데 더 모아야 되는데 급등 매도 그죠? 다시 이렇게 지지지 하락하면 조금씩 모아가다가 너무 떨어져. 무서워. 계속 매수해서 정말 무서워. 매수하다가 또 급등 매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제가 보기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종목을 골랐으면 그 종목을 믿고 절대 급하게 하지 말고 그죠? 성향이 있어요. 화끈하게 오르는 걸 원하시면 바이오주 제가 이야기했죠. 바이오나 뭐 게임주 그런 거는 화끈하지만 안전한 주식 이야기했잖아요. 안전한 주식들은 그냥 뭐 모아가면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이렇게 하면 이해 가겠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제가 매번 볼린저밴드 이야기했는데 이론은 막 이런 이론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매매법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에는 뭐 이렇게 한 개 정도 올리는 걸로 앞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 뭐 어떤 교육을 할까 아니면은 제가 잡담도 좀 제가 경험했던 부분도 이야기를 할 계획이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